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계좌 관리 요령과 물려 쓸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는 보통 4개를 개설해서 관리합니다. 수익 계좌 2개,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ISA 계좌는 연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익 200만 원을 목표로 배당주나 배당 ETF를 투자하는데 운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까지 수익을 내더라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배당주나 배당을 받은 금액은 금융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주식을 하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그러한 세금을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계좌니까 ISA 계좌는 배당주나 해외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연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수형 또는 배당 ETF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연 6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지수형이나 배당 ETF를 매월 이렇게 적립식으로 꼬박꼬박 적립하게 되면 이게 복리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스윙 계좌는 통상 2개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데이 트레이딩용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 다른 하나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 스윙용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스윙 계좌로 운영할 때는 보통 3개의 종목이 가장 최적입니다. 3개 정도의 종목만을 담고 있어야 정확하게 그 종목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5개의 종목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3개의 종목 정도가 가장 관리하는데 최적이다. 이 계좌 관리라는 것은 하나의 매매 일지를 작성하고 계좌 관리 일지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개인 사업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뭐 1,0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투자, 뭐 1억을 넘게 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의 투자금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계좌 관리라는 것은 회계 장부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회계 장부를 쓰는 이유는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므로써 수익을 내는데,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또 싸게 산다고 했는데 얼마나 싸게 사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팔았으면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이 금융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로 해서 계좌 관리 일지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 좌측에는 날짜를 넣고, 그 다음에 투자금,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현금을 약 25%, 그 다음에 A 종목을 250만 원, 25%, B 종목, C 종목 해서 이와 같이 현금 250만 원, 그 다음 A 종목 250만 원, B 종목 250만 원, C 종목 250만 원, 3개 종목을 이와 같이 매수해서 관리한다라고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종목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목표가와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아놓고, 이 종목을 얼마에 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시장에서 버림받아 가지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더 이상 들고 있어봐야 손해가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같이 정해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할 때 진입가라고 그러죠. 진입가를 들어갈 때
손절가가 가까운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뭐 두 번, 세 번까지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까지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250만 원을 한 번에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급등락이 심하고 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수의 급등락이 심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분할 매수를 두 번을 할 것인지 세 번을 할 것인지 이와 같이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가에서 손절가가 꽤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이동 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기타 매물대, 피보나치 조정대 등을 이용해 가지고 2차 매수, 3차 매수 등 분할 매수를 하도록 이와 같이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와 3차 매수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1대 2대 6 정도로 해야 평균 단가가, 내가 진입한 평균 단가가 적어집니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살려면 이와 같이 분할 매수를 할 때 3차 매수 가격이 내려갈 때는 최대한 더 비중을 더 실어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지만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100만 원에서 어, 어, 이제 50%가 하락하면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50만 원이 된 상태에서 50%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75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 평균 단가가, 이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는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에서 샀던 것보다 더 많이 사야 평균 단가가 확실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1대 2대 6, 뭐 1대 2대 뭐 3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3차 매수 때는 좀 더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도록 이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할 때는 반드시 목표가도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와 같이 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고, 또 1차, 2차, 3차와 같이 이와 같이 매도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만약에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분할 매도를 한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익이 난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덜어내면서 상쇄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쉽게 좀 빠져나오거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매도도 분할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낮추면서 전체 수량 합치면, 곱하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투입한 금액, A 종목에 대한 전체 금액이 나오게 되고, 이 금액을 청산했을 때 투입한 금액과 청산 금액에서 손익금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이 지나게 되면 결산을 해서 전체 수익률을 결산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좌 관리 일지 또는 매매 일지를 반드시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주식 투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누가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서 그냥 사고, 이거 한 200만 원어치 살까 아니면 뭐 한 500만 원어치 살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계획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좌를 관리할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수익이 좀 났으면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상세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조금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사고, 올랐을 때 조금 더 팔고, 다시 떨어졌을 때 좀 사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평단가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말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일정한 어떤 그 매물대나 저항, 지지 라인에서 부딪히면서 상단과 하단이 명확할 때는 고점에서 좀 팔고 저점에서 좀 더 사고 이렇게 하면서 평단가를 계속해서 낮춰가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이제 종목들이 A 종목, B 종목, C 종목 세 개 종목이 있으면 어떤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 시장에 어떤 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잘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소외돼서 어떤 섹터가 이제 순환매가 되다 보면 소외돼 가지고 좀 버림받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일부 수익을 낸 금액을 가지고 덜어내는, 팔아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분할 매도, 목표가에서도 분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상세 처리, 상괴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일부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의 일부분을 덜어내거나, 또는 수익이 좀 컸을 경우에는 아주 좀 못 가는 종목들, 계속 손실 나면서 속 썩이는 이게 좀 충치 같은 그런 이빨을 좀 빼내는 그런 방법으로 상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좌를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나면 수익을 그 계좌에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인출을 해서 그 인출한 금액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쓰거나, 어디 가서 이제 뭐 카드 값을 갚아야 되면 카드 값을 갚는다거나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인출된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차후에 이제 투자금이 최초에는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수익금이 좀 쌓이게 되면 뭐 2천만 원으로 이렇게 늘린다든지 하기 위해서 인출금을 모아가야 됩니다. 같은 계좌의 수익금을 계속 넣은 상태로 관리하다 보면 이 장부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금이 그냥 포함이 돼서 가지가 되면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또 마음이 좀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반드시 인출하고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계좌를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투자금을 이렇게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수익이 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익 투자금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와 같이 단계별로 투자금을 늘려가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투자금이 커질수록 부담도 커지고 나의 어떤 그 매매 기법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금을 늘려갈 때는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늘려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손절가도 어느 정도 종목을 매수해서 상승하게 되면 손절가도 높여줘야 됩니다. 손절가를 저 아래에 있는데 이미 이 종목이 수익이 나면서 가격이 높아져 있다고 하면 손절도 높여서 최대한 매입했던 금액에서는 팔 수 있도록, 번청할 수 있도록 손절가를 조절하고, 목표가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조절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좌 관리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금이 좀 적을 경우에는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는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종목도 있고, 뭐 50만 원, 7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투자금이 1,000만 원 미만이나 좀 적을 경우에는 대형주를 매수했을 때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려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최근에 이제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2월까지 대세 상승장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가 제때에 이제 수익을 청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물려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려 있을 경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존버가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것도 기다려야 될 종목이 있고 기다려서는 안 될 종목이 있습니다. 우량주나 저평가됐던 종목이 또 자, 이제 아래에서 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가격이 낮은 저평가됐던 종목들은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아주 높은 가격에서 고평가돼서 241선에서 아주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데서 샀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 어,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50% 아니면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버를 하려면 그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어 가지고 투자금이 없어서 현금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선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가 적게 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가 크게 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또 있는데 이때 보면은 보통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현금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죠. 어, 꽃밭에서 이렇게 뽑아내는데 꽃을 뽑아야 되느냐, 잡초를 뽑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질을 할 때는 꽃보다는 좋지 않은 잡초를 뽑아내는데 우선을 두고 같이 손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이 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그것을 이제 일부 팔아 수익 난 금액을 가지고 그게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손실 난 것 중에서 일부분을 팔아도 상세가 되죠. 그와 같이 수익금으로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의 일부 비중을 덜어내므로써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적극적으로 평단가를 계속 낮춰서 어느 순간 하락하다가 급등할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좀 있겠습니다. 평단가를 낮춰주려면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좀 더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주면 올랐을 때 또 일부를 팔고 또 떨어졌을 때 일부를 사고 또 올랐을 때 일부를 팔고 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평균 단가를 낮춰서 이제 나중에 상승으로 이렇게 좀 돌았으면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좌 관리 요령과 물려 있을 경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